자, 봅시다. 우리 예전에 광복 이전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요 세 개 단체 기억나요? 네. 우리 충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여운형. 그리고 여운형 그죠? 여기는 건국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은 좌우 연합체죠, 맞죠? 네. 극좌와 극우를 좀 뺐지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좀 우익 단체였죠, 맞죠? 반면에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단체였죠, 맞지? 요 모습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임시정부, 조선 건국동맹, 그 다음에 김일성 있죠? 지금은 김일성 뭐 하고 있었을까요? 광복하기 이전에는 어디 들어가서 소련군 소속이었습니다. 알겠죠? 소련군 소속.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단체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민족주의 단체도 많았잖아.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거 봤잖아요. 맞지? 머리 아프게. 그죠?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뭐 소련파, 소련 유학생 출신들. 정통으로 뭘 배운 사람들입니까? 사회주의를 배운 애들이죠. 맞죠? 레닌, 마르크스 뭐 이런 거. 그 다음 갑산파. 갑산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얘들도 독립운동을 했어. 쌤이 사회주의도 이야기했잖아요. 독립도 하나의 과정이었죠. 결국 맨 마지막 최종 단계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였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일본 제국주의, 일본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나라를 찾을 필요가 있었거든. 그 다음에 남노당파 들어봤습니까? 남조선 노동당이죠. 얘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한 애들일까요? 남조선이라니까. 남한에서 활동했었던 사회주의 단체. 대표적으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우리 학습지에도 있죠? 네. 남노당에는 대표적으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위라고요. 자위. 나중에 전환하면 뭐 조선공산당.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광복이 됐었죠, 맞죠? 네. 우리 이제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은 기억이 좀 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광복이 됐을 때 우리 사실 광복되기 이전에 이 데라우치 총독이 있었잖아, 마지막 총독. 아, 데라우치가 아니고 이름 뭐였지? 아, 우리 쌤이 아베 총독. 아베. 아베. 우리가 아는 그 아베의 조상입니다. 아베 총독. 우리 마지막 총독이 아베였거든. 아베 노부유키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 아베가 누구랑 만나요? 여운형 선생님이랑 만나잖아.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패망할 것 같은데 우리 일본인들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여운형 너랑 잘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우리 광복과 동시에 일본의 패망이잖아, 맞지? 딱 그때 여운형은 우리 총독과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나라 세울 준비를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뭘 만듭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죠. 맞지? 그리고 전국 곳곳에다가 뭘 만듭니까? 지부를 설치해서 일본 총독이 항복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갈 거 아니냐. 거기 그대로 들어가서 행정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남한만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제주지부, 건국준비위원회 대구지부, 건국준비위원회 뭐 평양지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여운형 어떻게든 지금 서울에 있잖아, 맞죠? 본부는 서울에 있는 거야. 근데 북에서도 이러한 건준이와 발맞춰서 우리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물산 장려 운동 했던 사람, 우리 1차 정기고사 때 나왔던 거지만 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죠, 맞죠? 자, 요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 여운형과 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막 들어옵니까? 사회주의자들도 들어오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봐. 우리 딱 광복이 됐을 때 이미 북한에는 누가 진출해 있어요? 소련 군대가 막 내려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서둘러서 뭘 이야기했었어요? 38선을 이야기했잖아. 거기까지만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라. 맞지? 결국에는 북한은 누가 점령한 거야? 소련이 점령한 거죠. 딱 38선까지만 내려온 거잖아. 자, 그런데 소련은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간접 통치한다고 했죠. 간접 통치. 맞죠? 그래서 대부분을 얘들한테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맞지?
그런데 일본 총독이 항복을 해야 안 해, 얘한테? 안 하죠. 누구한테 항복할 거래? 미국한테 항복할 거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뭘 만들어 놔야겠다. 나라를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북한과 달라, 알았지? 북한은 요 사이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잖아, 맞지? 자,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준비하고 있었던 지부를 무엇으로 명칭을 바꿉니까?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럼 북한 또한 뭘로 바뀌겠어요? 인민위원회로 바뀌었겠죠. 자, 이맘때쯤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어디를 장악해버립니까? 인민위원회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만식은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소련이 데리고 왔던 친구 있죠? 누구였어요? 여기 일성이 맞죠? 여기 보이죠? 김일성. 김일성이 점점점 인민위원회에서 입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박헌영입니다. 알겠죠? 얘는 지금 남한에 내려와 있죠.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요 교과서 내용인데 따로 읽진 않을게요. 쌤 수업을 들으면 아마 읽으면은 술술 읽힐 겁니다. 자, 미군은요, 이 소련과 달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직접 통치를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문건이 뭐였습니까? 메가더 포고령이었죠. 그래서 이 메가더 포고령은 한반도, 특히 38도선 이남에 있는 정치단체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민공화국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인민위원회는요, 다 해체되기 시작하죠. 남한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있었던 인민위원회는 제주입니다. 제주. 자, 그리고 북에서는 인민위원회를 건드릴 수 없죠. 소련의 통치구역이니까. 소련은 모든 통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인민위원회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본부가 인민공화국이잖아, 맞지? 근데 인민공화국이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야, 북한에서라도 뭔가 본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 만들죠. 근데 여기 임시 맞죠? 임시. 완전한 본부가 만들긴 좀 그런 거야. 왜? 본부가 엄연히 이거니까, 맞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249페이지야. 참고할 사람 보세요. 자,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누가 장악을 합니까? 김일성이 장악을 하죠. 자, 얘들은 뭔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당시에 한반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빨리 친일파를 없애는 거였어요. 맞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토지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간지러운 거 두 개를 김일성이 빨리 해결하죠. 맞죠? 그래서 친일파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청산합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죠. 자, 북한의 토지개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죠. 맞죠? 자, 북한의 토지개혁을 보면은 우리 여기 적혀있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무상으로 땅을 다 뺏어서 무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는 소리죠. 좋은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 숨은 의도를 보면 이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뭐만 준 거? 토지 이용권만 준 겁니다. 학교 여러분들 겁니까? 이용할 수만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렇게 큰 땅이 있었어요. 맞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럼 단지 뭐만 준 거? 이용권만 준 거죠. 맞죠? 그런데 나중에 사회주의에서는 이렇게 개인 재산이 인정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개인에게 줬었던 토지 이용권마저도 다 없애버리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통합해버리잖아. 그래서 모두가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갖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것을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화 시켜버립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알겠지?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 빨간색으로 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해서 알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미소공동위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죠.
잘 안 되니까 이승만이 정읍에서 야, 북한도 이미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단독 정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안 된다. 좌우가 합작해야 된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함께 하죠. 맞지? 그리고 다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똑같은 이유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다 넘겨버립니까? 유엔에 넘겨버렸고 유엔 총회에서 우리 인구 비례에 입각한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소총회가 열려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라고 해서 50선거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가 발 뻗고 나서죠. 맞죠? 그래서 김구하고 좌우합작 운동에서 참여했던 김규식이 함께 남북 협상을 벌이는데 이 당시 상황의 북한입니다. 자, 북한은요 이제 임시라는 말을 뺍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얘들은 이게 정치단체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지? 군대를 만듭니다. 그죠? 무슨 군? 조선인민군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헌법도 만들었어요. 헌법도 발표하진 않았고요. 오케이? 이미 다 끝난 거죠. 정치, 군대, 헌법. 맞지? 이제 발표만 딱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얘들이 지금 발표해버리면은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북한한테 가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간에 명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는 통일된 정부를 원한다 라는 명분을요. 그래서 김구가 주장했던 어디에 참여합니까? 남북협상에 참여하면서 우리 통일정부 합시다. 통일정부 합시다.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기 시작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50총선거가 열리게 되면서 남한에서 무슨 정부가 수립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48년 8월 15일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옳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내용. 이해돼요? 자, 공부를 했으면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59페이지고요. 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자, 6.25 전쟁 때 이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막 하잖아. 소련에게 군사 무기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의도 받고 그리고 한반도 상황 그리고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끄어버리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김일성이 또 확신을 또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군도 철수하고 소련군도 철수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한반도에 내려올 계획을 합니다. 남한으로. 근데 이때 남한에 누가 있어요?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가 박헌영이 있잖아. 이 박헌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일성 너가 내려오기만 한다면 남한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봉기가 나타나서 손쉽게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워내잖아. 맞죠? 오판인 거죠. 맞지? 그리고 미군도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미군만 개입했습니까? 유엔군이 개입해버리잖아요. 김일성의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실패잖아. 맞죠? 불법 남침의 실패죠.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하겠죠. 쟤들이 먼저 침입을 했고 우리는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막아냈기 때문에. 완전 우리랑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김일성 어떻게든 간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처리해야 될 거잖아.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라이벌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회주의 독재가 완성되죠.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군사적인 도발을 강행합니다. 무슨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적화통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남한에서는 반공을 외치면서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을 외치죠.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깨하잖아요. 똑같죠, 맞지?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이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완전 초토화됐잖아.
근데 남한은 누가 살려줍니까? 미국이 살려주죠. 미국이 우리 원조 경제 기억나요? 300산업 이런 것들. 근데 미국이 그냥 도와준 거예요? 아니잖아. 방공기지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맞지? 자, 북한 또한 누가 도와줍니까? 소련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도와줍니다. 북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쌤이 아까 전에 이 부분적인 사유제가 있었잖아. 토지 이용권.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협동조합화 시켜버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누어 갖자. 완전 사회주의잖아. 맞죠? 네. 자,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기억나죠? 네. 우리 56년에 시행된 거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처럼 56년부터 추진한 노동 강화 사업,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의 속도처럼 사회주의 경제를 달성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우리 요거 하나를 이야기해줘야 이야기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 발전을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좀 쳐봅시다. 알겠지? 우리가 처음에는 농업이었다가 이제 공업으로 가잖아. 근데 공업 중에서도 경공업이 있고 중공업이 있죠. 이게 발달 순서잖아. 맞지? 보통. 근데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 과정, 이 과정, 이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발전했죠.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농업 국가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적인 격차가 커? 작아? 크죠. 걔들은 자본주의 국가는 이미 중공업 단계인데.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빨리빨리 우리 모든 인민들이 노력해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재빨리 어디로 넘어가자? 중공업으로 넘어가자라는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을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본 자원이요.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신발, 옷, 먹을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경공업이잖아. 맞지? 이걸 등한시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낙후된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 보면은 미사일은 지금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북한의 생활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것도 그러한 의도에 시작된 겁니다. 알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되죠. 자, 중공업과 군수 산업 육성에만 주력합니다. 군사력만 키우는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런데 점점 있잖아.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대립이 생겨요. 누구와 누구와 싸웁니까? 중국과 소련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이 사람은 흐르시초프라는 사람인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 흐르시초프가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얘는 생각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경제체제로 가다 보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미국과 조금 화해를 통해서 경제적인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까기 시작하는 겁니까? 마오쩌둥이 까기 시작하는 거죠. 너 인마 사회주의자 아니네? 얘 인마 이거 수정주의자네? 이게 미국과 한패구만. 그래서 이게 얘들 둘이가 막 분쟁이 생겨. 이걸 우리가 중소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 분쟁을 넘어서 이념 분쟁, 그 다음에 국경 분쟁까지 나타납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하고 있다고요. 어디 라인을 좀 타야 될까? 근데 잘못된 라인 타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북한은 무슨 결정을 하냐면 우리도 우리 식대로 가자. 우리 식대로. 그걸 우리가 무슨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희 두 개의 나라 영향을 좀 적게 받을래? 우리끼리 한번 해볼란다. 우리 지금 천리마 운동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주체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체 사상. 자,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 뭔가? 자, 주체 사상. 사상과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 따라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주적인 태도로 무슨 국가를 만들겠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고 따라라? 김일성을 믿고 따라라.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을 또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주체 사상이 강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북한은 주체입니다. 주체. 지금 북한은 뭐 지금 2023년이잖아. 북한은 주체 몇 년이라고 씁니다. 주체 몇 년. 김일성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체 몇 년이라고 써요. 주체 112년. 맞죠?
김일성이 태어난 지 112년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정책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아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경제난이 심화돼요. 자, 그리고 우리 요때 요거 기억납니까? 네. 우리 장면 정부를 지나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우리 70년대 되면은 우리 닉슨 독트린 기억나요? 우리 이제 냉전을 좀 완화하자라는 추세로 가잖아.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조금 완화하자라는 추세로 가죠.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걸 다 독재적으로 이용했다고 했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듭니다. 자,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은요. 이 주체 사상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제 헌법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주석제. 약간 대통령과 비슷한 건데 주석제를 만들어서 이 주석제는 안 바뀌죠, 맞지? 네. 김일성을 주석으로 올리면서 김일성의 권력을 헌법에다가 명시해 버립니다. 엄마야. 절대화 시켜버린 거죠, 맞죠?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독재 체제. 그리고 누구도 키웁니까? 후계자도 키웁니다. 그 후계자가 여기 있는 정일이죠, 맞죠? 정일이. 여기가 일성이고요. 정일이. 정일이가 아버지 이것 좀 보시라요 하잖아. 클래스 미쳤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집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한계를 느끼면서 경제적인 한계죠. 너무 자본주의와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80년대 말 되면 소련도 무너지잖아. 정확히 91년도에 무너지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지원도 엄청 끊기게 되겠죠. 그죠? 자, 북한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북한도 좀 오픈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드냐면 하병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전체를 개방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몇몇 지역을 좀 오픈해 줄 테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손 한 겁니다. 누가 손 들겠습니까? 중국도 하겠죠.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잘못 투자했다가 투자금 회수 못할 가능성이 크죠? 맞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하병법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도 했었다는 모습입니다. 딱 우리 전두환 이후식이지, 맞지? 됐나요? 이 하병법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북한은 무슨 카드를 꺼냅니까? 핵카드를 꺼내죠. 핵카드. 야, 너희들 투자해? 안 해? 안 해? 쉬. 핵을 만들어야겠구만 한 거죠, 맞죠? 핵 개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노태우 정권 시기 때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맺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서로 비핵화 선언도 했다고 했잖아. 사실 이전에는 북한은 핵이 없었는데 어디에 핵이 있었어요? 남한에 핵이 있었습니다. 남한에. 미국이 핵무기를 엄청 갖다 놨어요. 이걸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하거든. 우리 게 아니고 미국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에다가 핵을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북한이 항상 뭐라 했거든. 핵 없애라. 핵 평화 가자. 핵 없애라 막 이랬다고.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프랑스 인공위성이 보니까 북한 애들이 지금 핵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막 나서가지고 야, 우리 남한에 핵 다 치울게. 너희도 핵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한에서도 핵이 없어지고요. 북한도 핵 안 만들게라고 하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탈퇴해버리죠. 맞죠? 북한. 결국에 우리나라만 핵이 없어진 겁니다. 북한은 핵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경제적인 고립은 더 심화되겠죠. 야, 미국이라는 국가는 핵 만든다 그러면 완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려요. 핵이 확산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 더 힘든 내용입니다. 원래 북한은 식량을 나누어 주잖아. 맞죠? 그런데 나누어 주지도 못해요. 식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장이 있으면 돼, 안 돼?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있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잖아요, 시장은. 근데 원래 비밀리에 시장이 있었거든. 암시장 같은 거였지. 그런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시장을 허용해 준 상태죠. 허용.
자, 우리 또 보다시피 우리 열심히 핵 만들려고 했었던 김일성이 죽죠. 그리고 그 아들내미였던 김정일이가 권력을 승계합니다. 여기 보이죠? 요분하고 요분. 북한 애들은 얘들 보면은 만세 불러야 되죠. 맞죠? 그래서 김정일요, 김일성에 대한 우상체제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무슨 연호? 주체연호. 그래서 주체 몇 년이래? 112년? 그래서 112년 맞죠? 2023년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무슨 절이라고 한다? 태양절.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핵도 만들겠다. 우리는 뭐를 최고로 한다? 군대를 최고로 한다라고 하는 선, 우선할 때 그 선입니다. 군대를 최고로 하는 성군 정치를 내세워서 경제적인 위기, 대외적인 경제 압박의 위기,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져간 위기를 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핵을 만들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죠. 자, 3대에 걸친 독재 강화입니다. 자, 김일성이 죽고 나면서 아들인 누구한테 권력이 승계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정은이한테 승계가 됐죠. 맞죠? 그래서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고요. 김정일은 권력 장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세력을 제거하고 정책이 변화를 꾀하며 독재체를 이어가고 있다. 오케이? 김정은 이거 보입니까? 우리 김정은 이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기 때는 우리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알겠지? 우리 금강산 관광 예전에 했었잖아. 근데 뭐 박왕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 희생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지됐고요. 천안함도 피격되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졌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졌었죠. 이때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던 겁니다. 우리 박근혜 시기 때는 더욱더 안 좋아졌죠. 맞죠? 개성공단도 이제 다 가동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했으나 이때 보면 우리 그때 기억나요? 우리 미국 대통령 누구 했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일이 만나고 막 하긴 했잖아. 근데 다 결국은 무산되잖아. 그죠?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뭐 이러한 말 했대요. 그래서 좀 오픈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오케이? 끝.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